네, 먼저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고운 목소리의 주인공들과 함께 오늘은 홍익대학교 정시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 홍대 1타 강사, 그죠? 부정하시나요? 진짜. 아, 긍정이에요? 네, 그래서 홍익대학교 미대 학종이나 서류, 면접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실기도 다 준비가 가능하신 우리 송수환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자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전, 1년 전인가요? 2년 전. 2년 전이에요, 벌써. 군대 갔다 왔나 봐요. 네, 우리 김땡 재영 학생인데 그때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2학년 네, 휴학 복학하면 2학년. 복학하시면 그래서 우리 재영 쌤이죠 지금은. 네, 재영 쌤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기 지금 장면을 보시고 약간 의아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아마 30대 초반이나 중반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나요. 네,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 장면이 이제 저희가 홍대 정문 쪽 약간 신촌 방향 그쪽에 이제 저희 학원이 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홍대 정문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물통도 들고 있고 화구 박스도 있고 그래서 홍대가 예전에 미술 실기대회도 했었어요. 그 장면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서 아마 2013년인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인솔해서 실기대회장까지 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땐 또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죠? 다들 마스크를 벗고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위에서 아래로 그 농구 운동장. 네, 농구대 있는 데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줄 서서 각 이제 강의실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뭐 상황들 보시면 이제 화구 박스에 그 항상 이 단추 막 고장 나는 거 아시죠? 네. 맨날 없어져요. 네. 그게 이상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박스 테이블에 이렇게 붙이는 학생들도 있고 그 요즘에는 마트에 그 장바구니 있죠. 그 약간 그런 재질. 이게 유행이었어요. 한때 그 학원들이 이런 거를 막 사줬어요. 제공을 해가지고 실기대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다 넣고 다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이 친구는 라면 박스에 무슨 검찰청에서 수사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요때 이제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도 약간 보이는 것 같고요. 그죠? 네, 재밌네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추억을 좀 소환을 하고 싶어서 여기가 어딜까요? 재영쌤? 네, 맞아요. 딱 그 앞인데 정문에서 이제 조금 들어가서 왼쪽에 그때는 이제 아마 국민은행? 우리은행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실기대회장 들어가기 전에 단체 사진 찍었는데 여기 좀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고요. 그래서 2007년도 이때도 이제 홍익대가 이제 사고의 전환이라는 실기를 만들어서 실기 대회도 했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막 총장상, 뭐 미대 학장상 이렇게 해서 상도 많이 주시고 이사장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상식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총장상을 한 3-4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수상을 했고요. 지금 이모 동권 쌤하고 동기예요. 네, 이 친구가 이제 그림을 제일 잘 그렸던 기억이 나서 아직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학생 정말 잘 그렸다.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이때 당시도 아무래도 6배수 통과가 있었거든요. 1단계. 성적도 수시 같은 경우 2등급 초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또 실기도 잘해야 되니까. 네, 요게 이제 저희 사고의 전환 홍대 청계아침에서 2007학년도에 이제 디자인학부 수시 합격한 사고의 전환 필름통이 이제 소묘로 나오고 요런 입시가 아직도 진행하고 있죠. 뭐 경희대라든지 사고의 전환 보는 대학들 그다음에 성균관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 뭐 이런 주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력이 상당히 좋죠. 네, 왜냐하면 이 2장을 2절지에
5시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4시간. 네, 5시간 완성을 해야 되니까 소묘 1시간 반에 끊고 나머지 3시간 반 해서 정말 손도 빠르고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영쌤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너무 후지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아마 정말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홍대 체육관이죠. 거기에 이제 이쪽은 이제 약간 순수미술학과에서는 석구정물 수채화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저 당시에. 그래서 석구정물 수채화를 이제를 다 위아래로 해서 교수님들이 채점 방식이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네, 해가지고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아마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는 요 그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소묘 주제는 다 똑같고 그다음에 디자인은 이 소묘의 소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사고의 전환, 트랜스폼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관계자들은 그 체육관 강단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 채점을 했었어요. 이런 장면들이 있네요. 그죠? 지금 이제 뭐 몇 년이 흐르고 해서 2022년도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정시 모집 나군에 여전히 들어가 있고 수시는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네. 언제죠? 이틀 뒤. 이틀 뒤. 네,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군이 이제 다음 달에 있는데 이제 수능 발표 났고 이제 홍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서류, 미활보 뭐죠? 네. 미술활동 보고서. 아까는 이제 사고에 전환 실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실기를 안 보기 실기를 안 때문에 보죠. 그걸 대체한 수단이죠. 네.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미술활동을 일단은 우선으로 쳐주는데 그거를 뭐 교과에서 했던 거, 그다음 뭐 동아리나 이런 것처럼 비교과에서 했던 거를 바탕으로 네네. 판단을 하게 되죠. 네. 미술 종합도 있고. 네, 종합도 있고. 그죠. 미활보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뭐죠, 재영쌤? 미술활동 보고서. 네, 정답. 미음, 히읗, 비읍 네, 미술활동 보고. 그러니까 서류와 미활보는 같은 네. 동의어인데 서류 안에 이제 생기부가 들어가 있고, 네. 그죠? 미활보를 같이 첨삭해서 본다. 뭐 그런 개념이고. 면접은 어떤 내용일까요? 면접은 그 두 가지 문제로 출제됐는데 첫 번째는 그 네. 미술사조에 나오는 좀 유명한 작품들을 비교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뭐 어떤 주제를 받고 그림을 그려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실기가 아니라 네. 면접에서 네. 약간의 이제 크로키 드로잉의 네.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수시. 네, 수시. 정시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자, 정시에 학생부 반영이 있나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그러면 아예 내신이 없어도 되나요? 네. 아예 이때까지. 제로 베이스? 네. 자, 홍대식 내신 점수? 이게 이제 수시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비교 내신이라고 비교 해가지고 내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정 등급을 해서 네네네. 단위수가 높을수록 그 등급이 더 올라가는 시기. 그 해당 반영되는 교과에서 네. 단위수가 높으면 높은 점수를 맞으면 네. 더 올라가는. 네. 아. 뭐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에서는 다 1등급인 언니가 홍대식으로 하면 0점 몇 등급이 나왔어요. 단위수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0점 몇 등? 네. 장난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였어요. 대박입니다. 지금의 은행 이자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시의 면접 분위기 이런 거 이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영 쌤이 한번 네.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면접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네. 호의적인 편이었고요. 호의적이다. 네, 장난도 많이 쳐주셨고 장난. 긴장도 풀어주시고 했었는데 또 다른 동기들 말 들어보면 되게 엄격한 분위기였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과별로 분위기는 다르죠. 네. 과마다 그리고 면접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2분 들어오셨어요. 2분? 네. 2분이 그럼 한 분은 입학 사정관, 아마 그랬을 한 분은 거예요. 교수님. 네. 네. 그럼 이 두 분이 스타일이 좀 어떤가요?
제가 들어갔던 면접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난기도 많으셨고 두 분이 되게 친해 보이셔가지고 네, 약간 티키타카도 좀 많았고 친하신 분인가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끼리도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 그게 사실은 뭐 물론 과마다 차이가 있고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재영 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맞아요. 재영 쌤이 마음에 들고 뽑고 싶은 사람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미대 자율전공이 뭔가요? 일단은 미대로 진입을 해서 1학년 때 여러 가지 전공들을 경험해보고 네. 2학년 때 선택하는 2학년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학점이 낮으면 원래는 진입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럼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마 막 자퇴하고 막 그래서 그러나? 이게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미술자율전공 친구들이랑 캠퍼스자율전공 친구들이 둘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진입 조건이. 근데 미자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대로 들어왔다 보니까 그게 더 낮은 우선순위를 걸로 좀 주고. 우선순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캠자는 조금은 네, 학점에 캠자는 진입 장벽이 영향을 있는 주고. 편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학원 다녔던 친구들은 거의 뭐 캠자로 들어가도 미술 쪽 전공의 점수가 높으니까 진입 장벽이 좀 낮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학부로 들어가거나 미자전으로 들어갔을 때 세부 전공 선택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요? 뭐 시기라든지. 우선 저는 디자인 학부로 들어갔었는데 네. 일단 산업 디자인이랑 시각 디자인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번이 같은데 1학년이 끝날 때 이제 세부 전공을 받아요. CD과랑 산디과로 나눠지게 되고 네. 그때 산디과에 신청한 사람들이 산디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CD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CD로 묶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디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부터 세부 전공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렇죠. 운송, 공간. 제품, 공간으로 나뉘는데 그거는 2학년 올라갈 때 신청을 넣는 걸로 진행 지금은 중입니다. 뭘로 신청하셨어요? 저는 휴학해가지고 아직 신청 안 이제 했고 복학하시면 네, 신청. 복학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복학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뭐 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공간 들어가 공간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이 좀 넓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자, 홍대 궁금하다. 자, 완전 비실기로 들어온 학생. 네. 그 다음에 뭔가 얘는 실기를 좀 한 것 같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면 그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는 거의 반반 반반 되는 정도. 것 같아요. 네. 티가 나나요? 네, 좀 티가 많이 나요. 티에 막 써놨나 봐요. 이게 작업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은 말을 할 때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은 그냥 실기를 했던 친구들은 어디 미술학원 나왔냐 이런 얘기들을 묻기 미술학원 마련인데 먼저 까고 그죠? 네. 네. 신분. 네. 그런 걸 많이 묻기 마련인데 그때 보통 다들 얘기가 나오죠. 비실기였다. 그 디자인 학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과는 진짜 맞아요. 없어요. 10%? 금속이니까. 네, 진짜 전문성이 있는 학과니까. 네. 10% 정도. 약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 학과가 유독 비실기인 그렇죠. 특히 캠퍼스 자율에서 많이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대든 서울대든 국민대든 학교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네. 나는 CD를 하고 싶은데 금속을 간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그런 친구들 사실 교수님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떤 거요? 티가 좀. 근데 제 친구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쌤 때는 이미 벌써 시대가 좀 흘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디자인 학부는 뭐 어차피 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갔으니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때 사실 제가 이 장면이 기억나는 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어떤 모 방송국에서 홍대 그 회학과를 급습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비실기로 들어온 학생들 실기 상황이 어떠냐 했더니 상당히 창의적이고 뭐 가르칠 게 따로 없을 정도로 잘 따라온다. 이제 그런 비친 모습이 사실 저희 세대나 뭐 이 수환 쌤도 실기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글쎄요, 뭐 그거에 대한 해답은 뭐 교수님들이 또 겉바 속촉이라고 속으로는 알고 있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재미없는 과정으로 넘어와서 이제 홍대 정시의 모집 조건인데 일단 서울 캠퍼스 자전이 이제 자연 예능이 108명, 엄청 많이 뽑네요. 그다음에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 예능이 79명. 그다음에 예술학과 이제 디자인 쪽은 이제 미대 쪽은 나군입니다. 그래서 예술학과 8명, 동양화 5명, 그다음에 회화과 9명, 판화 5명, 조소 5명, 디자인학부 17명, 금속조형 4명, 도예유리 4명, 목조형 4명, 섬유 패션 4명, 미자전 16명. 네, 그다음에 세종 캠퍼스가 81명, 58명 다군에 있고 이제 나머지 미대 쪽은 이제 가군이죠. 그래서 디자인 컨버전스가 44명, 영상 애니 24명, 게임 그래픽 13명.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닌데 사실 조금 더 한 60% 이상은 수시에 뽑고 있죠. 네, 일단은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원 자격이 이제 써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나 예정자고 국내고는 일반고 이제 수능 우수자, 농어촌학생 다 포함이 되고요. 특성화고는 안 되는, 특목고는 이제 수능 우수자 되고 특성화고는 이제 3개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고 외국고는 이제 수능 우수자 뭐 이렇게 이제 써 있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이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없어졌죠? 근데 이거는 네. 원래 캠퍼스 자율전공에서는 네. 자기소개서를 썼거든요. 네. 근데 미대 애들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네. 네, 자소서는 안 쓰는 걸로. 네. 그래서 미활부랑 네. 생기부랑 수능 성적만 있으면 가능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인데 어차피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뽑는 캠자는 수능 100이고요. 그 다음에 미술계열 나고는 1단계에서 3배수 컷으로 수능 100%, 2단계는 수능이죠. 그러니까 1단계 성적이니까 60, 서류 40. 그래서 정시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도 다군에 이제 인문 자연 쪽이 수능 100, 그 다음에 여기 1단계 4배수 컷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능이 나오는데 일단은 서울이 이제 인문계열 쪽이 수능 100이 국어 30, 수학이 들어가네요. 네, 미술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 중에 태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 필수는 아니지만 영어가 필수인데 중요한 점은 영어 비중이 내려갔죠. 네. 네, 원래 30, 네, 30. 그죠? 30이었는데 지금 10%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절대평가라서 아마 그 비중을 낮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40%씩 들어간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류평가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뒤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나와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 정시에 이제 미술활동보고서 입력기간이 1월 14일 금요일에서 1월 17일 월요일 상당히 짧아요. 네, 그리고 평가자, 교사 선생님들께서 입력 기간이 이제 1월 14일에서 1월 18일. 네. 지금 이제 그러면 홍대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시작해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지금도 좀 늦었죠. 늦었죠. 이제 한 보름 한 2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활보 입력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써 있습니다. 꼭 읽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기본 정보 입력이나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간단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평가자, 네. 평가자 선택. 네. 네. 평가자 없으면 정말 불리할 거. 그죠. 네. 평가자가 없다는 거는 당연히 불리한 거죠. 평가자의 범위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미술 선생님이 가장 1순위죠. 자, 그 다음에 미활보 입력은 이제 교과 최대 5개, 비교과 5개, 미술활동 종합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가지수를 안 채워도 되잖아요. 네. 그래도 다 채워야겠죠? 채우면 좋겠죠. 근데 별로인데 채우는 것보다는 안 채우는 게 나아요. 핵심 내용을 뭐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네.
최소 몇 개 썼는데 붙은 애 있다. 3개, 4개. 아 진짜? 네. 아 그렇군요. 작년에. 오, 대부분은 5개. 대부분 다 맞죠? 채워. 아 작년에 나중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입력 후 이제 평가를 요청을 해야겠죠. 네. 교과 활동은 이제 뭐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중요한 내용 있으면 한번 짚어주시죠. 근데 미술 교과랑 미술 외 교과 이게 네. 인문계 애들이 이제 네. 미술 외 교과가 거의 대부분인데 보통 미술 교과로 막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거든요. 네네. 꼭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활동의 유형을 자기가 조금 보고 네. 그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라면 미술 외던 미술 교과는 상관은 없다. 네. 그러면은 재영 쌤은 미술 외 교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뭐 있었을까요? 그래 저도 이제 2년 전이라서 약간 가물가물한데. 어이구 벌써 네, 그렇죠. 어, 가물가물. 근데 재영 쌤은 약간 음. 미술 교과든 아니든 되게 디자인 관련된 게 많았어요. 네. 뭐 30대 맞아요. 이거는 사실 미술 교과에서 네. 했던 건데 제가 그러니까 30대 직장인 여성 중에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디자인을 했던 것도 있었고 아니면 미술 외 교과에서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간에 시를 읽고 거기서 나온 감상을 가지고 조형물을 디자인한 것도 있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 또 학교 반 자체가 미술반이었잖아요. 네, 3학년 때 인문계 학교였지만 그죠? 그런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비교과 활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 동아리, 방과후 학교, 자율 창작 및 전시 참여, 전시 감상, 진로 탐색 및 체험, 봉사, 독서, 각종 대회, 기타. 여기서 비중을 뭐 어느 쪽에 좀 둬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대부분 1순위는 동아리로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아리나 방과후. 그다음에 근데 동아리보다 만약에 자기가 혼자 한 거가 네. 자율창작 이게 더 좋다 하면은 그거를 1순위 삼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말하는 점수의 가치는 동아리나 교내. 방과후. 왜냐하면 그 생기부에 적혀 있으니까. 네. 그 자율창작이라는 건 사실 누가 뭐 검증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애매한 부분이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미술 종합. 요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어필하는 자소서네요. 네, 거의. 그런 부분인데 자기가 왜 지원했는지 자기가 어떤 점이 장점을 생각하는지 그런 걸 어필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어필. 네. 알겠습니다. 자, 실시배우 좀 귀엽게 나오네요. 갑자기. 자, 공교육이 부실화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교육의 우리 학원이죠.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고 평가 변별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기능 중심의 암기식 미술 때문에 새로운 대입 전형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홍대가 이제 면접 평가라든지 이런 서류를 하게 됐다. 물론 이제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건데 조금 이렇게 좀 섞어서 해주시면 국민대도 지금 이제 실기를 본 다음에 사고력 평가라고 해서 면접이 있거든요. 10% 정도. 그런 식으로 조금 뭐 저희 바람이지만 네. 그래서 면접 평가 내용은 이제 1인 심층 면접이고 이제 면접 준비 시간 24분 정도 맞나요? 네. 네. A3 문제지와 연필, 질개를 주고 면접 시간은 약 개인당 10분이고 서류 내용에 대한 확인. 문제 유형은 유형 1이 지문 또는 이미지를 보고 구두로 설명하는. 네. 그다음에 유형 2는 지문 또는 이미지를 보고 간단한 스케치로 표현을 구두 설명.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나왔던 문제인가 봐요. 이게 이제 크게 나왔어요. 잘못된 르네 마그리트 그림의 잘못된 거울, 백남중의 이태근, 그다음에 구름문 이렇게 조형물. 2021학년도에 나왔었네요. 네. 작년. 네, 작년. 작년 수시인가요? 네, 수시. 어렵네. 근데 이때 문제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래에 제시된 작품을 참고하여 본인의 정체성을 반영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 어려운데요. 근데 원래는 그냥
자유드로잉이었는데 주제가 네. 없이. 근데 한 작년? 쌤 네, 때부터인가요? 저희 때부터. 약간 구체적으로 주제를 던져주고 던져주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표현을 해봐라. 네. 이것도 이제 작년 문제인가요? 이건 저희 지금 때. 쌤 어떻게 그려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세 개 모두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이라는 걸 캐치해가지고 그걸 위주로 설명을 했고 호크니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알고 있는 작품이어서 그쵸. 다시점을 활용했다 그리고 사진을 활용한 콜라주다라는 식의 이제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케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이랑 엮어가지고 동양인데 이제 서양의 기법을 들여오기 시작한 그 시점의 그림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했고 마지막 바스키아 같은 경우에는 추상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뭐 그냥 청산유수네. 요거는 언제 나왔었죠? 이것도 저희 때 들어있는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은 미술 분야에 대한 소양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표현된 내용의 창의성이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및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찌 보면 뭐 면접에 대한 내용과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조건은. 그죠? 면접 준비 팁은 요건 저희가 쓴 게 아니라 학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미술 활동 열심히 하고 다양한 경험으로 기초 소양 기르고 꾸준한 독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르기. 상당히 이제 상투적인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죠? 그것까지 해야 되고, 또 사실 홍대 하나만 바라보고 면접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실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첩첩산중이죠. 네. 이런 내용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실기고사 없이 미술 관련 활동 내용만으로 선발한다면 생기부나 수능 성적이 저조해도 합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네, 그런 얘기고. 뭐 이거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영어, 그다음에 수사과 중에 태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년별 가중치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가고. 서류 평가에서 어떤 점을 평가하는지 뭐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것도 이제 차분하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동영상으로도 돼 있어서. 네, 동영상. 네네네, 다 되고. 그다음에 미술활동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다 온라인으로만 되죠? 네. 오프라인이 아니라.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이제 아실 내용이고, 평가 요청한 후에 지원자가 입력 내용을 수정할 방법은 없나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없다고 없죠. 써. 네. 그러면 잘못돼서 만약에 딱 해서 마감이 됐어요. 그럼 끝이네요. 네. 작년에 한번 겪고. 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네. 자, 평가자 검색을 했는데 선생님이 평가자로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해당 선생님. 네. 선생님 친구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뭐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잘 처리가 되긴 했어요. 그냥 붙었거든요. 네. 다행이네요, 진짜. 근데 웬만하면 미리 미리 등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홍대 뭐 써있는 홈페이지에는 뭐 학교에서 열심히 그냥 준비하면 된다라고 써있지만 학교에서 누가 알려주지를 않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네. 그런 좀 약간 어폐가 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구분하여 작성하나요? 교과 활동은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에 미술과 관련된 활동, 학교 생활 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기재된 내용, 비교과 활동은 교과 활동 이외의 모든 미술 관련 교내외 활동을 작성할 수 있다. 이거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교과 활동에는 미술 교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목에서의 상황도 된다 이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이들 중에?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수학, 과학 이런 데에서 했던 활동 다 써서 네. 그럼 나오나요? 네. 그렇구나. 뭐 수학에서? 네, 근데 뭐 애들이 PPT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학의 뭐지 공식으로 뭐 포스터 만들고 달력 디자인하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과학 상상화 포스터도 뭐 네, 과학에 그런 거. 포함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국 고등학교 이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선생님? 고등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는 있습니다. 아, 중학교는 있었고. 네. 근데 중학교 거는 원래 기재할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해당이 안 상관이 됐어요. 없죠. 자, 고교 중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고교 재학 기간에 이수한 미술교과도 되나요? 되죠.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졸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활동을 써도 되나요? 졸업생은 네. 되죠. 네. 되죠. 네.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미술 뭐 외 활동을 그죠? 네. 대학에서 배운 미술 관련 과목, 그러니까 반수생들 있죠. 네. 인정해 주나요? 네. 아, 인정해 주네요. 네. 다만 고등학교 교사가 아닌 대학 교수나 강사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대학에서 배운 걸 쓸 수 있으나 평가자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죠. 네. 거기에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이 활동을 네. 평가자가 직접 가르쳤는지 아니면 전달받았는지 못했는지를 체크하게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저런 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걔도 뭐 잘 돼가지고. 아, 다행이네.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대학에서 미술 관련 동아리를 했다면 비교과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되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 입시 미술학원에서 시기를 배운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미술 관련 서적들을 읽고 감상문을 적어왔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되죠. 개인적으로 작업한 그림이나 뭐 기타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나요? 되죠. 고아원이나 사회복지관 인정하나요? 인정되죠. 네. 네, 미술관 다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이나 사진, 뭐 비교과 활동으로 되고 개인이 자율창작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미술활동 관련 동아리 임원, 리더 더 많은 점수가 부여되나요?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네. 어떤 작용이 좀 있나요?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렇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활동이 너 얼마나 좋은지가 그쵸. 모르겠어요. 막 일부러 막 내가 회장 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돈 쓰지 마시고. 자, 수상 실적은 없지만 참여는 많이 했다. 참여 횟수가 좋은가요? 횟수가 많으신. 횟수는 그렇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가서 배우고 그 뭘 경험했는지. 대회에서. 네. 그러면 타대학 실기 대회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나요? 네,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뭘 얻었는지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비교과 활동이 5개가 넘을 경우 여러 개의 비교과 활동 중 어떤 활동을 쓰는 이건 뭐 본인이 네. 고민해야죠. 미술 선생님이 아닌 다른 과목 선생님께 평가를 받아도 되는지 뭐 이거는 약간 꼬인 경우죠. 네. 네, 네. 약간 뭐 외고나 그죠? 뭐 전근을 가셨는데 그만두셨거나 뭐 그죠? 재학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아닌 다른 고교 미술 선생님께 평가를 받아도 되나요? 된다. 네. 해당 활동을 지도한 미술 선생님 퇴직하신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죠? 평가자 없으므로 미술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류 평가시 아까 이제 얘기 나온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불안하다. 네. 평가자가 평가를 완료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어요. 네, 나중에 보면. 네. 네, 그래서 벌써 끝났네요. 네. 그래서 전년도 지금 홍익대학교 정시 경쟁률과 수능 100분위 평균이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가.kr에서 제공이 돼 있고요. 디자인 컨버전스는 이제 45명 모집에 2.76대 1이었고 충원 인원이 이제 예비 추가 합격이죠. 18번까지 빠졌고 국어 91점, 탐구 97점, 평균 94점. 그다음에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는 25명 모집에 2.2대 1, 5명이 빠졌고요. 국어 59점, 탐구 72점, 평균 65.5점. 게임 그래픽 디자인이 13명 모집에 3.31대 1. 예비가 한 명도 안 빠졌네. 인기 학과라서. 네. 국어 63, 탐구 92.5. 엄청난데요. 근데 평균은 77.5, 77.75점. 네.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 이제 디자인 위주로 하죠. 디자인 학부가 26명 모집에 3.27대 1. 배수가 안 된 거죠? 배수 약간 넘은 거. 3배수죠. 네. 약간 넘었네요. 8명이 빠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94점, 탐구 88, 평균 86.25점. 금속 조형 디자인이 6명 모집에 4대 1이었고요. 2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92점, 탐구 67, 평균 88. 도예 유리학과가 이제 6명 모집에 5.5대 1, 1명 빠졌고요. 83, 87, 90.25. 네, 목조형 가구가 6명 모집에 4.67대 1, 0명, 1명도 안 빠졌고요. 55점, 89점, 85.25. 오히려 도예보다 좀 떨어졌네요. 그다음에 섬유미술 패션이 6명 모집에 4.17대 1, 0명 빠졌고 59, 86, 91. 이자전이 25명 모집에 3.96대 1, 그다음에 4명이 빠졌고 95, 96.5, 91.75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예상을 하시나요, 수환 쌤? 근데 일단 이거가 저는 그렇게 맹신해서는 안 되죠. 네, 절대. 왜냐하면 1차 컷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높게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너무 약간 저희가 간 애들이랑은 네.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네. 근데 올해도 전 여전히 변동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늘 비슷하게. 네, 어려워도 쉬워도 네.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 학부는 보통 그래도 92? 네. 그죠? 네. 그 정도고 금속이나 목조형은 한 88에서 90 정도. 네. 그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 네. 미자전은 한 92 정도. 네. 저기에 써 있는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 도예가 이제 좀 높게 나온 것 같고 생각보다. 도예가 가끔 해를 좀 타더라고요. 아, 높았다가 내렸다가. 네, 그게 되게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비슷하게 예상하시는? 네, 저는요. 네. 우리 재영 쌤은 어떤가요? 뭐 저는 수시라서. 그래서 수능을 엄청 잘 봤었잖아요. 수능 98점. 네, 하여튼 뭐 길게 좀 시간을 할애했는데 지금 바쁜 시간이에요. 사실 정특이죠. 네. 정특 중이신데 또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홍대 준비하는 친구들 저희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씩 팁이 뭐 있다면 남은 기간 뭐 한 5주? 그죠? 네. 남았는데 홍대 준비할 때 좀 이거 하나는 좀 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것들. 네, 재영 쌤 먼저. 일단 멘탈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멘탈이 터지면은 그냥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벌려놓기만 네. 하고. 네. 그냥 너무 너무 막 네.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그냥 고등학생 수준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을 정도만 잘 정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디자인 시키면 자기가 발명가가 되는 줄 알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네. 면접을 하면 무슨 PPT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학생 수준 안에서 생각하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수환쌤 마무리. 네, 저는 여기에서 네. 자기가 어떤 거를 제일 잘 보여주고 싶은지 그거를 무조건 나를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활동 하나하나에서도 그냥 다 설명하지 말고 네. 제일 말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네. 우선순위를 정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